독서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장기죠. 바로 우리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장은 건강하신가요? 사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언제나 그 배변 활동도 원활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만큼 영양소 흡수도 잘 돼가지고 면역력도 좋습니다만, 반대로 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시죠. 설사와 변비가 자주 있고 또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 기능도 안 좋은 분들은요, 영양소 불균형도 잘 생겨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장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의 기능 이외에도 정말로 중요한 장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자, 음식물이 지나가는 장의 통로 있죠? 입부터 항문까지 통로. 이 안에 그 통로가 인체에서 바라볼 때 내부일까요? 아니면 외부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답은 바로 인체의 외부입니다. 장의 통로가 왜 외부인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음식물을 먹고 이것이 식도하고 위를 거쳐갖고 소장과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빠져나가죠. 이 과정을 신체에서 바라보면 입부터 항문까지는 통해진 길이죠. 이 길은 외부와 연결된 곳입니다. 음식물이라는 외부 환경에 지나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안쪽 통로는 신체에서 외부를 보는 것이 맞고요. 그 음식물의 영양소가 장의 표면을 통해서 흡수된 이후부터는 신체 내부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은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물이라고 하는 외부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장이고, 신체가 외부와 접촉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 외부와 접촉하는 또 다른 장기가 있죠.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항상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장기이죠. 그 다음엔 또 폐가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이 기관지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 속에 공기가 지나다니는 부위도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인 것이죠. 이와 같이 신체는 외부와 접촉하는 세 가지 장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장, 두 번째가 피부, 세 번째가 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장기 중에서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장기는 무엇일까요? 면적이요. 그것은 바로 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장의 점막들이 수많은 돌기들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 돌기들을 우리는 육모라고 부르는데요. 그 돌기들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더 작은 돌기들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미세육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셔서 천엽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돌기들이 가득하죠. 이것이 바로 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육모들이고요. 이 육모들을 만약에 쫙 펼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면 한 사람의 장 면적을 펼치게 되면 자그마치 테니스 코트 면적의 2배까지 달합니다. 그리고 피부 면적의 약 200배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은요, 외부와 접촉하는 가장 큰 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들을 잘 막아내야 하는데요. 장의 점막은 아주 부드러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쉽게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는요, 이 화학적 조미료라든가 또 술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있고요. 또 약물들에 의해서도 이 장의 점막에 미세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손상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장의 질병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궤양이나 종양 같은 것들이 있어야 질병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점막에 생기는 미세한 손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궤양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점막의 미세한 손상도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 손상은요, 사실 내시경 검사에도 확인이 안 되고 종합 검사를 해도 발견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 손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외부와 접촉하는 독성 물질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 점막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들 때문에 장의 독소를 막아주는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장은요, 좋은 영양소는 잘 흡수하고 독소들은 막아줘야 되는데, 반대로 영양소는 잘 흡수를 하지 못하고 독소들이 스며들어오면서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장 누수 증후군, 영어로는 리키가 신드롬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즉, 장을 통해서 독소들이 누수되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먹는 모든 음식들이 그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이 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 내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물질들을 세포 안에 있는 그 에너지 공장 아시죠?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독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만성적인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에는 아주 많은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는데요. 장이 분포된 면역세포들은 신체 전체의 면역세포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장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장의 면역기관은 신체의 가장 큰 면역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면역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장은 아주 여러 가지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다른 장기로 이동이 되어 갖고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장누수 증후군처럼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나 중요한 장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숫자는요, 약 100조 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은 우리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나 많은 세균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균들 중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들도 있고 반대로 해를 끼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의 점막에서는 이러한 이로운 세균과 해로운 세균이 적절하게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많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 이로운 세균들이 분비하는 물질로 인해서 새로운 그 나쁜 세균들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장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요, 세균들의 적절한 균형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중에서 독소들, 너무 많은 설탕, 또 음주, 또 약물, 그 외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평화로웠던 균형이 깨지면서 장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손상된 구멍들을 통해서 원래는 신체 내로 흡수되면 안 될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신체에서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즉 이러한 물질들을 해독하기 위해서요, 우리 몸 속에서는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장을 통한 침입자들과 우리 해독 시스템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장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바로 너무 많은 화학 조미료나 지나친 설탕 같은 거, 자극적인 음식, 또 알코올, 또 필요 없는 약물 복용,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의 점막과 독성 물질이 접촉할 기회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은 아니더라도요,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든가, 또는 우유를 마시면 가스가 많이 생긴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그런 음식도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요, 바로 장에 좋은 세균을 많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장내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균들, 그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을 장내에 투여해주는 건데요. 고용량의 유산균을 투여해서 장에 유익한 균들을 양을 늘려주는 겁니다. 유산균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몸에 해로운 세균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의 경쟁뿐 아니라 유산균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또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은요, 유산균이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셈이죠. 자, 특히나 요즘에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산균은 세균입니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이죠. 우리가 수많은 세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몸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다 모아서 무게를 재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 무게는 약 1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변에는요, 물을 제외하고 나면 그중 반이 미생물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대변 1g 안에 있는 세균이요, 약 100억 마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침 있죠, 침 1cc 안에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가지고요. 대장에만 약 400 내지 500종류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세균들 중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고 서로 균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균형이 깨트려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들 중에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항생제와 같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장내 세균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비피도박테리아가 감소하게 되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유해균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과거 연구들을 보면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세균들이 관여할 것이라는 추측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물성 지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담즙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장 속에 사는 세균들 중에 나쁜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돼서 결국은 발암물질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유익한 세균들은 독소물질을 분해하거나 흡수해서 대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산균은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장내에서 유산균은 비타민 K나 비타민 B의 일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건강한 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유산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산균의 중요한 먹잇감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유산균과 식이섬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뿐만이 아니라 유산균도 꼼꼼하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미 손상받은 장 점막들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선 활성산소를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제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들이고요. 또 과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손상된 장 점막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초유 성분이라든가 또 알로에베라,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장의 움직임은 우리의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신경이 쓰는 날 배가 아프면서 가스가 차고 또는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도 하죠. 그 이유는 우리 장에서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율신경은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장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 가리는 것이라든가 또 유산균 잘 드시는 것, 장 점막을 회복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영양소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0분, 20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천천히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에 큰 병이 없더라도 이 장 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장 독소가 흘러 들어오는 장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제가 4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실천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장으로 또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